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정부가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KF-21 실기체의 2차 비행 상황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는 게 군사무기 언론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사실 이 두 국가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선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폴란드는 약 32대 소량의 F-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여 급한 불을 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수입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교체 대상에서 한국형 KF-21 전투기를 들여오는 게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보라매의 2차 비행이 이뤄진 시각, 사우디아라비아는 F-35 전투기 대신 들여올 미국산 보잉의 F-15EX 전투기가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는 지적을 내렸고, 보잉의 F-15EX 대신 4.5세대에 알맞는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전투기의 목록에서 대표격으로 KF-21 전투기가 꼽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중동 외교 전문가인 로렌스 베이커는 KF-21 전투기가 사우디에서 성공한다면 훌륭한 성능과 첨단 소재들을 두루 갖춘 새로운 전투기로 명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외교적 또는 정치적 앙금이 없는 게 무기 판매 부문에서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은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계약과 관련해 최소 200대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이전에 사우디 공군이 운용하던 F-15 모델들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옆나라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프랑스산 라팔과도 비교했을 시 세미 스텔스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스텔스 개량 부문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등 미국산 무기를 주로 도입해서 사용한 경력이 있으며 미국산 F-35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란 특수성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수출을 불허했지만 KF-21 블록원 형태는 4.5세대 세미 스텔스 형태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와 사우디, 이러한 두 국가의 관심에 보답하듯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라매의 해외 수출을 위한 투트랙 방식을 공식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을 담당한 카이의 대표 실장은 한국가가 전투기 개발을 할 때 해외 수출 달성이 사업 성공을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보라매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늘린 후 신뢰성을 상승시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KF-21은 블록2 제작 단계로 넘어가면서 목표 스텔스 기능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딱 하나 존재하죠. 당시에만 하더라도 KF-21 전투기의 첫 비행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어떻게 신뢰성도 없는 완전히 갓 태어난 전투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에서 해외 수출 계약을 성공시킬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말로만 해외 수출이 아니라 정말로 KF-21 전투기의 실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첫 비행과 두 번째 비행 이후 많은 국민들이 KF-21의 첫 번째 해외 수출 계약 성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꿈꾸는 KF-21 플랫폼의 세계화가 무엇인지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직과 미익의 날개를 움직여 줄자로 각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장면을 보인 KF-21 전투기 1호기가 엔진의 시동음까지 들리며 2차 비행에 이어서 3차 비행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이륙하며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조종사가 나와 KF-21 초도 비행 시험에 선발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상에는 현재까지 개발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결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담겨 있었는데요. 우선
한국항공산업 측은 KF-21의 플랫포머와 파스 시스템의 효율성이 안정적인 단계로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FA-50 공격기의 사례를 보듯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생산력도 매우 중요시되는데요. 2026년까지 한국은 최대 100대 이상 생산, 그러니까 1년당 80대 이상의 전투기 생산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 안에 있던 블록1을 포함해 블록3까지 총 400대 정도의 KF-21 전투기가 생산될 예정이죠. 생산성은 해외 수출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약 1000대의 수출에 성공한 K9 자주포의 성공 사례를 보듯 KF-21 보람에는 플랫폼을 형성하려면 조립에 들어가는 부품과 생산 공장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인 체계화를 이룩해야만 합니다. 최근 KAI가 막바지 개발 중인 KF-21은 처음으로 엔진 시험 장면이 공개됐는데 이러한 쌍발 터보팬 엔진을 국산화하는 건 역시 미국산 엔진의 종속을 피해 해외 수출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사 레이더 부문에서 한화 시스템은 최첨단 A사 레이더의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폴란드의 대표 방산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이륙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방산업계가 연구개발 등을 늘리며 해외 수출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듯 한화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관련 비용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레오나르도와 에이사 레이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항공기 기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품권을 확대해 글로벌 해외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우주산업 미래사업부문장은 연설에서 한국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이 해외 수출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바리에이션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F-16이나 F-35처럼 각 국가에 알맞는 형태의 개량형만이 KF-21 전투기의 성능 경쟁력을 상승시켜줄 것이며 현지 방산기업과 라이센스 생산 협력을 통해 생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KF-21은 한국군의 전투기로 우리 영공과 우리 힘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한국산 항공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차세대 군용기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것에 더욱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되었죠.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다각화까지 계획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우리나라 전투기 KF-21의 개발 과정 속도.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